가지 좀 그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를 생각하면요. 지난주부터 삼성 출입 기자들한테 삼성 측이 뭐라 그랬냐면 이대로 가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흘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뇌물 사건인데 뇌물수수자인 대통령 수사했어? 안 했지 않냐? 받은 놈부터 조사를 해야지. 받은 놈은 조사도 안 하고 왜 준 놈부터 패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조희연 판사가 이걸 써놓고 감췄어요.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법원이 또 공개를 안 했어요. 네네. 기자들한테. 그래서 이제야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기각 사유만 찾으러 다녔다. 그런 것으로 보인다 말씀을 주셨어요. 두 가지 사유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먼저 제일 충격적인 거는요. 네. 그 주거 및 생활 환경이라고 네. 하는 거는 저도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를 하면서 주요한 네. 소위 그 정경유착 사건이라든가 부패 사건은 20년 넘게 모니터를 네. 해왔습니다만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각 사유 중에 주거 및 생활 환경이라고 하는 건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그래서 제가 주변에 저 법률가들한테도 들어봤냐 그랬더니 네. 몇십 년 판사 저 법률가 해본 분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활환경 처음 듣는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주거를 얘기하는 것은 네. 구속 그 사유 중에 네. 도주의 우려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주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제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 그 발부와 관련해서는 도주의 우려는 아예 다툼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일 문제가 된 네.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였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과정에서도 계속 위증을 네. 했고요. 네. 두 번째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 계속 부인했고 또 특검에 와서도 부인을 해왔고요. 네. 또 이번에 그 드러납니다만 박상진 사장과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만나가지고 이 사안을 은폐하고 어떻게 숨기기 위해서 소위 증거를 은폐하기 예. 위해 모의했던 것까지 다 드러나 있기 드러났죠. 때문에 사실은 조희연 부장판사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말은 차마 쓰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너무나 명백하게 너무 많은 것들이 예, 드러나 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라고 하는 부분은 아예 쟁점이 돼본 적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주거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기각 사유 찾기에 급급했던 거 아니냐라는 거고. 두 번째로 생활 환경이라는 말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서로 설마 그게 네. 그 지금 아직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 생활을 하는 것이 평소 살아온 생활 환경에서 너무 가혹해서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이런 뜻이었다면 네. 정말 이건 너무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분노할 만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법률 사법 체계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이 네. 유전무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40대 후반까지 살아온 생활 환경에 비춰서 지금 구치소 생활이 너무 가혹하니 아직 법률적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그 가혹한 구치소 생활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의미로 만약에 조희연 부장이 네, 썼다면. 생활 환경 문제를 썼다면 네. 정말 저는 이거는 그 법 위에 재벌이 따로 존재하는 법 앞에 특권 세력이 따로 있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것을 판사가 스스로 입증한 거고 네. 유전무죄다라고 선언한 거죠. 네. 전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네. 조희연 부장판사 스스로가 도대체 기각 사유에 적은 생활 환경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국민 앞에 저는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가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제목이 이재용 부회장 이 밤이 참 길었습니다. 그래서 두 평 남짓한 독방에 미결수복을 갈아입고 한 끼에 3찬 반찬 3가지 1,440원짜리 저녁을 드렸으나 이분 신경이 혼란해요. 잘 먹지 못하고 밤새 한줌도 주무시지 못한 채 12시간을 보내시다가 나오셨다. 이런 얘기가 핵심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은 죄를 지어도 2평 독방 안 되고 한 끼에 반찬 3개 너무 적다. 그리고 1,440원짜리 밥을 먹어? 이런 거냐? 예? 이런 거죠. 죄를 지어도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스페셜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랬다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바로 이제 우리들 스스로가 네. 또 언론이나 이런 분들이 재벌 오너들, 특히 삼성 총수 일가는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특권층으로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인식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과거 전두환 노태우도 구속되어서는 바로 그런 독방에서 그럼요. 그런 밥 먹으면서 지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 난 적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단 12시간 한 끼 밥 그렇게 먹고 2평 방에 12시간 좀 있었던 것이 참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걸 기사로 써줘야 되는, 그거는 무슨 일, 참 살아온 이재용 부회장이 살아온 삶으로 볼 때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는 기자 스스로가 거기에 감정이입해서 기사를 쓰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보를 삼성이 줬겠죠? 그렇겠죠. 그거야 어떻게 본인이 취재를 했겠습니까? 알겠어요. 예, 삼성 관계자들이 준 기사거리를 그냥 썼다. 굉장히 궁금해요. 조희연 판사는 왜 생활환경이라는 말을 썼을까? 예,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뭘까? 법원이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단 생활 환경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확인됐는데요. 네. 그 생활 환경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조희연 부장 판사가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네. 많은 국민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렇게 영장기각 사유를 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사안이 갖고 있는 국민적 관심도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